방학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대한 계획들을 많이 세워놨다고. 자격증을 몇 개를 딸 거고, 대외 활동 몇 개를 지원해 볼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막상 몸은 안 따라주고, SNS 켜면은 누구는 벌써 인턴하고 있고, 누구는 벌써 대외 활동 합격해가지고 무슨 발대식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나만 이렇게 좀 도태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요, 이번 방학 망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5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이라도 원인을 알아야 이 앞으로의 방학을 구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짐만 한다. 그냥 다짐만 계속하는 거야. 나 이번 방학에 영어 공부해야지. 다짐. 책 10권 읽어야지. 또 다짐. 올해는 여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자친구를 생기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가꾸지도 않고, 제발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쇼츠나 보면서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살던 제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실행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짐만 하는 경우가 저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조금 해결을 해야 될 게, 계획을 조금 구체적으로 세우시는 게 좋아요. 단순히 영어 공부를 해야지가 아니라 매일 단어 50개 외우기, 이런 식으로. 근데 단어 50개도 아마 못 외울 사람들이 많다고 봐.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본인이 매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암만 못해도 단어 3개는 외울 수 있어. 그러면 그 3개라도 매일매일 외우는 게 하루에 50개 외울게요 라는 목표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내일부터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스타그램 딱 3시까지 봐야지 했는데 한 3시 10분 됐어. 아, 10분 좀 애매한데? 그럼 깔끔하게 3시 15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5분이 30분이 되고 30분이 1시간이 되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미루는 습관들이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들, 뭐 당장 이불부터 개라,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당장 내 앞에 주어진 것부터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특징,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방학을 알차게 못 보냅니다. 정말 본인이 세워놓은 그런 완벽한 계획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 식스팩 만들 거야. 그러면 식스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지? 기초 체력이 중요하대. 기초 체력을 다지려면 러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럼 러닝을 할 때 필요한 운동화를 하나 사야겠네. 근데 지금 사면 조금 비싼데 조만간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세일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완벽한 시작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게 되는 전형적인 실패가 두려운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실패를 해봐야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실패를 함으로써 내가 이건 잘하고 내가 이건 못하고를 좀 정할 수 있다면은 저는 건강한 실패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운동화를 살 때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운동화라도 신고, 꼬질꼬질하지만 그건 나름대로의 그런 재미도 있다. 그걸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상과 휴식의 개념을 헷갈리는 사람들. 이게 진짜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은 거 알아요. 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쉬어야 되는 순간이 언젠지를 몰라요. 계속 그냥 몸을 갈아 넣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방학 알차게 써야만 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번아웃으로 이어져요. 근데 문제는 방학이 끝나게 되면 다시 여러분들은 주어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번아웃이 온 상태로 일상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상과 휴식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면서 몸을 갈아 넣게 되는 아주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예전에 22살 때였나요? 그때 방학 때 정말 알바도 하고 자격증 따고 공부도 하고 막 그걸 계속해서 몸을 갈아 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숨이 그냥 턱 막히면서 그냥 길에서 한번 이렇게 픽 쓰러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링겔 맞고 제발 좀 쉬어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비가 더 나온다. 그래서 암만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정말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70% 정도 들였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휴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 SNS로 남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제가 느끼는 건 그 SNS를 통해서 자존감을 스스로가 갉아먹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게 진짜 전 최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A는 유럽 여행을 가. 선배 B는 인턴을 합격을 했어. 동기 C는 몸 이렇게 막 만들어. 여러분들은 그걸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걸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 자책만 한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그런 SNS 속 화려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저는 예고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순간들만 딱 보여준 것이 SNS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 예고편을 찍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NG컷이 들어가요. 저도 지금 이 컨텐츠를 촬영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본과 정말 많은 기획, 그리고 수많은 편집 작업을 거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SNS상에 올라오는 그런 화려한 모습 뒤에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예고편과 그리고 자신의 NG컷, 이것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비교로 인해서 생기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그냥 무기력만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반복이 될 경우에는 차라리 SNS를 삭제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SNS에 너무 매몰되시는 것은 조금 지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괜찮아요.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미 뭔가 좀 바뀌고 싶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하는 상위 10%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망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더 심각한 경우는 내가 왜 망했어? 하면서 자신을 고찰할 수 있는 이러한 순간들조차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보다 딱 1%만 바뀌어도 저는 성공한다고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만약에 끝까지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좀 이렇게 바뀌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우리 한번 좀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봅시다. 저 이제부터 매일매일 영단어 5개씩은 외울게요. 이런 식으로요. 저부터 먼저 다짐을 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든 이 인스타그램 채널에도 꾸준히 컨텐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방학 안에 인턴 하나라도 붙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짐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그런 목표를 좀 뚜렷하게 정해서 정말 이번 방학을 조금 더 아름답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방학으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수다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